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해 기조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바로 현장 연결합니다. 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처버 커러쉬 총회 의장님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의장님의 리더십 하에 이번 제77차 유엔 총회가 더 나은 세계를 향해 회원국들의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특히 올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안토니오 구테레스 사무총장님의 헌신과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유엔 헌장은 더 많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 수준의 향상을 촉진할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인류의 연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 국가 내에서 어느 개인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공동체 구성원들이 연대해서 그 위협을 제거하고 자유를 지켜야 하듯이 국제사회에서도 어느 세계 시민이나 국가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그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들의 현대사는 이렇게 연대하고 힘을 합쳐 자유를 지키고 문명적 진보를 이룩해온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과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상무기, 인권의 집단적 유린으로 또다시 세계 시민의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은 유엔과 국제사회가 그동안 축적해온 보편적 국제 규범 체계를 강력히 지지하고 연대함으로써 극복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번 유엔 총회의 주제인 분수령의 시점은 우리가 직면한 글로벌 위기의 심각성을 대변함과 동시에 유엔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출발점은 우리가 그동안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축적해온 국제 규범 체계와 유엔 시스템을 존중하고 연대하는 것입니다. 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인류가 진정한 자유와 평화에 다가가기 위해서도 유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자아를 인간답게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고, 진정한 평화는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인류 공동 번영의 발목을 잡는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고 인류가 더 번영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평화는 질병과 기아로부터의 자유, 문맹으로부터의 자유, 에너지와 문화의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통해 실현될 수 있습니다. 유엔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 유네스코 등을 통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이제 더 폭넓은 역할과 책임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팬데믹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협력으로 재정 여건과 기술력이 미흡한 나라에 지원이 더욱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탈탄소라는 지구적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녹색 기술의 선도 국가는
신재생 에너지 기술 등을 더 많은 국가들과 공유하도록 노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심화 시대에 디지털 격차는 국가 간의 양극화를 가중시키기 때문에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디지털 기술 선도 국가는 개도국의 디지털 교육과 기술 전수, 투자에 더욱 많은 지원을 해야 하고 유엔은 이를 이끄는 노력을 배가하여야 합니다. 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대한민국은 최근 긴축 재정에도 불구하고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ODA 예산을 늘렸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확대가 지속 가능한 번영의 기반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에서 어려운 나라에 대한 지원은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세계 시민의 자유와 국제사회의 번영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의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액트A 이니셔티브에 3억 달러, 세계은행의 금융중개기금에 3천만 달러를 공약하는 등 글로벌 보건체계 강화를 위한 기여를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팬데믹 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도 참여 중이며 오는 11월 미래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 강요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글로벌 감염병 대응이라는 인류 공동과제 해결을 적극 동참하기 위해 글로벌 펀드에 대한 기여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후변화 문제에 관해서도 대한민국은 그린 ODA를 확대하고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도울 것이며 혁신적 녹색 기술을 모든 인류와 공유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전자정부 디지털 기술을 개도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 이전하고 공유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로 민주주의와 행정 서비스 그리고 복지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원대한 시도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를 더 많이 공유하고 지원과 교육 투자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 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UN 시스템과 보편적 국제 규범 체계가 과연 유용한 것인지에 관해 지금 현재 시험대에 올라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이 위기는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확고한 연대의 정신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유와 연대의 정신에 입각한 유엔의 시스템과 그동안 보편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아온 규범 체계가 더욱 강력하게 지지되어야 합니다. 유엔 시스템과 보편적 규범 체계에 등을 돌리고 이탈하게 된다면 국제사회는 블록화되고 그 위기와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본질과 원인에 대해서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고 국제사회가 그 해결을 위해
역할을 분담하고 힘을 합치는 노력들이 더욱 강력하게 실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전환기적 위기의 해결책으로서 세계 시민과 국제사회의 리더 여러분들께 유엔 시스템과 보편적 국제 규범 체계에 대한 확신에 찬 지지를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돌이켜보면 유엔이 창립된 직후 세계 평화를 위한 첫 번째 의미 있는 미션은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하고 유엔군을 파견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유엔의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세계 시민의 자유 수호와 확대, 그리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 유엔과 함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n behalf of the Assembly, I wish to thank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statement.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생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통일외교부 담당 기자와 함께 연설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신지 기자, 네. 먼저 핵심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일단 핵심은 국제사회에서 이 그러니까 자유가 위협받고 있고 그 해결책으로 이제 각국이 협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 자유라는 말이 제가 세보니까 연설문에서 거의 19번 정도 많이 나왔거든요. 내용을 좀 정리를 자세히 해보면 우선 윤 대통령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또 핵무기 같은 대량 살상 무기가 이제 세계 시민들의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나온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강대국이 군사력을 이용해서 지배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말하는데, 예를 들면 중국의 타이완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좀 간접적으로 부정적 의견을 전달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또 이 밖에도 질병이나 에너지 위기, 그리고 교육 격차도 넓은 의미에서 자유를 제한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이런 문제들을 겪고 있는 개도국들, 그러니까 약소국들을 좀 도와야 한다. 이렇게 과감히 지원을 하자고 제안을 한 겁니다. 네. 내용에선 또 한국도 국제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을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일단 그 연설문에서 윤 대통령은요, 코로나19 치료제 같은 보건 영역에 대한 지원을 가장 먼저 언급을 했고요. 예. 또 한국 정부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죠. 디지털 기술 영역에서도 이런 기술들을 개도국과 공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 게 있는데요. 한국이 1950년대 이제 최빈국에서 이제 미국이나 유엔 같은 서방 자유 진영의 도움으로 지금 이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도움을 주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하는데요. 예. 근데 이렇게 도움을 주고 협력하는 과정이 넓은 의미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고, 그렇지 않게 된다면 오히려 세계가 여러 집단으로 나뉘는 블록화가 돼서 이 현재의 위기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게 윤 대통령 연설의 어떤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관련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네. 어떤 의도로 볼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북한 관련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지난달에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이죠. 담대한 계획을 이미 발표를 했고요. 네. 또 그 밖에도 외교적으로도 북한 문제에 이제는 제한되지 않고 어떤 국제적인 현안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보인 거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핵 위협이나 뭐 인권 유린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이제 이 부분이 북한을 좀 간접적으로 겨냥한 게 아니냐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미국 방문 기간의 첫 번째 일정인 기조연설을 마쳤고 네. 다음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뭐 정상회담들이 좀 있는데요. 한미 그리고 한일 회담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게 이제 기시다 총리와의 양자 회담이 성사될지가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회담이 열린다면 아마 한 30분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제 강제 동원 문제에서 진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지금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통일부 외교부 신지혜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윤석열 대통령 유엔 총회 기조연설 관련 KBS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